축소 수술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수술이 가능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던 시절을 살던 분을 만났을 때는 이런 수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너무나 극강의 공포와 거부감과 불신 이런 상태로 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수술이 있고 무슨 방법들이 있는지도 알고 장단점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수술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과정을 겪는지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넘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슴 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신 지 벌써 2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네, 20년이 넘었네요. 네, 강산도 벌써 2번이나 변했습니다. 그랬겠네요. 오랜 세월이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처음 진료를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가슴 축소 거상 수술을 관심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봤을 때 20년 전과 지금이 어떠냐 이렇게 차이를 말씀드리면 정보가 전혀 없었던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고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절을 살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담실 분위기는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전에 이게 정보라는 게 이 세상에 거의 없고 축소 수술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수술이 가능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던 시절을 살던 분을 만났을 때는 이런 수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너무나 극강의 공포와 거부감과 불신 이런 상태로 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오셨지만은 와 근데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듣고 위로와 안심과 희망과 도전하고자 의욕을 갖게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됐던 분들을 경험했었던 시기였고 지금은 무슨 수술이 있고 무슨 방법들이 있는지도 알고 장단점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수술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과정을 겪는지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넘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알고 오시고 심지어는 이제 그거를 막 비교하러 오시고 내가 아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러 오시고 이런 분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아졌죠. 이게 아주 뚜렷한 차이입니다. 환자분들의 차이는 그렇고 보호자분들은 이 초창기 시절에는 아예 같이 오는 분들이란 건 없고 환자분들은 어떻게 저를 찾아서 오셨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는 극렬한 가족의 반대 속에서 한번 오신 거고 일단 저를 통과하신 다음에는 본인이 이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다음에는 가족의 그 극심한 반대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 숙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보호자분들도 꽤 알아요. 보호자분이 먼저 알아서 환자분에게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분도 저한테 오실 정도가 되면 너무나 잘못된 정보에 휩싸여서 오시고 아주 강한 거부감인 상태로 오시는 보호자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원장님 유튜브도 하기 전에는 수술하신 분의 입소문으로만 대부분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써준 후기. 왜냐면 그 옛날에는 후기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하는 병원이 거의 없었고 기록이라는 게 없었고 정보라는 게 없었어요. 수술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그런 정보가 없었는데 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수술하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후기를 올려주기 시작하셨고 이게 가능해? 하면서 그럼 나도 연결을 해볼까? 이러면서 오시기 시작했던 게 그 초창기죠. 우리나라의 축소라는 후기가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제가 축소 수술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올리기 시작했고 쓸데없는 걱정이나 막연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올바른 진단과 나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정확하게 잘 구사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에게 잘 수술을 받으시면 그렇게 생각만큼 위험한 수술이 아니다. 그리고 믿으셔도 되는 게 이런 결과 나오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알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들의 정보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실제로 체감하시나요? 알고 오시는 그 정보의 양은 많은데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잘못된 정보도 많이 껴있어요. 이 수술을 하겠다고 좀 달려든 최근에 생긴 병원들에서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정보를 듣고 저한테 확인하러 오신 분들을 보면은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말씀드려나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기가 찬 내용도 많거든요. 그거는 경험이 부족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짧은 경험의 수준의 수술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술의 내용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 요 선에서만 환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얘기도 그 정도 선인 거고, 그 정도 수준이 먹히려면 이걸 부풀려야 돼요. 이게 굉장한 것처럼 부풀려야 되기 때문에 과장되게 설명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온 분들은 정보를 알고 온 것처럼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환자처럼 보이지만 다시 다 깨우쳐 드려야 되고, 가슴의 조건을 보면 왜 그게 안 되는 거고, 그 방법이 왜 틀렸고, 그렇게 했을 때 무슨 한계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잘못된 경우가 이렇게 생기고 뭐 보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이제 깨우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든 아니면 무슨 기획으로 들어간 홍보성 후기든 이런 거에 잘못 현혹되시면은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진짜로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내용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서 올리는 게 광고거든요. 그런 거에 잘못된 정보에 꽂히시면은 이건 정보를 모르는 분보다 더 힘들어. 그런 거 보면은 정보가 많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더 위험하기도 하다는 걸 저는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수술 결과나 아름다움의 기준도 예전과 비교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엄청 바뀌었죠. 과거에 정보력도 없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조차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받으면 이게 단가 싶어서 그냥 기대치 제로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이고야 안타까운 결과여도 그게 단 줄 알고 사셨거든요. 그 시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수술만 받으면 뭐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나 고마워하시고 손 한 번만 잡아보면 안 되겠냐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뭐 너무 이렇게 막 영웅시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은 뭐 그랬던 시절이라면 지금은 기대치가 엄청 높아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잘된 수술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이제 십수년이 쌓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출발이 난해하고 심각했어도 굉장히 막 촥 예뻐지는 막 이런 거를 기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기준치가 엄청나게 올라와서 이제 수술을 더 잘해야 되고 더 완벽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뭐 그만큼 모든 게 발전하는 거죠. 정말 잘 해내야 되는 수술이 된 거죠. 네. 20여 년 동안 한우물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또 많이 알고 있지 않았던 수술이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계신 원장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여러 가지 우물을 다 파서 다 잘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저희 성형외과 교수님들이 각각의 분야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다 전지전능한 모든 걸 다 잘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특정 분야를 다 잘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나도 저런 어떤 한 분야에 저렇게 아주 깊이가 있고 아주 실력이 출중한 모든 환자들이 막 신뢰할 만한, 그리고 스스로도 그 영역에 있어서 자신이 있어 할 만한 그런 경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그런 교수님들을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택했고 그걸 깊이 파온 거고, 그냥 저의 능력에 맞는 또 저의 소신에 부합하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따라간 것 뿐이죠.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원장님을 만난다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네, 뭐 돌아간다 한들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뭘 더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게 떠오르는 건 다행스럽게 별로 없고, 그때 그렇게 시작하고 그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지금까지 잃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거에 대해서 그냥 저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고, 주변에서는 뭐 빈정거림이 많이 있었죠. 뭐 진료 태도는 교수님처럼 하면서 개원가 나와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등, 뭐 교수가 되든지 장사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뭐 이런 뭐 조언도 들었거든요. 좋은 재료 다 써가면서 모범적으로 수술하고 이런 거 제가 뭐 학회 발표하면서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 걸 본 선배님들 또 뭐 다른 선생님들이 저렇게 재료비 써가지고 뭐가 남아? 저런 재료를 어떻게 다 써?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의 그 빈정거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묵묵하게 다 해왔다는 거, 뭐 칭찬해주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될 거라고 다들 생각했지만은 해보니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20년 전에는 뭐 경험이 많이 있었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무슨 확신이 있었겠어요.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참 기특했다. 근데 더 기특한 건 그거를 변치 않고 20여 년 동안 계속 그래 왔다는 거. 또는 심지어 더 견고하게 그 마음을 더 열심히 실천하면서 해왔던 게 정말 잘했던 것 같고, 과거에 돌아간 저에게는
잘했다, 잘했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뭐 20년 전에 환자, 또 지금 보는 환자가 어떻게 다른지, 또 저는 어떻게 다름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궁금해하시고 또 유익하게 느끼실 만한 그런 콘텐츠 잘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 최규진 말고 그냥 인간 30대 최규진에게 한마디 한다면 삼전을 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그런 재테크 쪽을 잘 모르고, 근데 뭐 너무 지금 뭐 비싸져 있는 뭐 아파트들 뭐 유명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쌌었던 시절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돈 있으면 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때 돈 별로 없었고 뭐 알려줘도 못 샀을 것 같은데 지금 빚을 내서라도 사라. 빚을 내서라도 살 수 있으면 사봐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20, 30대의 최규진은 그런 거에 욕심이 없었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수술을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큰 사람이 될 거냐, 이거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미래인 내가 이렇게 정보를 심어줬어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온 저는 스스로 괜찮거든요. 뭐 괜찮습니다. 네.